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긴 연휴 동안 즐거운 휴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그 지난 주말에 굉장히 시장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연휴기는 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분위기는 저희가 쉬는 동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4월 신규 고용이 21만 명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넘어섰고 실업률도 4.4%를 기록하면서 근래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되돌아보면 3월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1사분기 GDP가 부진하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는데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희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에서 그 미국 경기 약화가 일시적이다라는 의견도 일정 부분 뒷받침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도감을 기대할 수 있고 6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될 수 있다라는 이벤트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구정투자와 관련된 이벤트와 그 다음에 한국 수출 관련된 G2E 지표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어쨌거나 미국 1사분기 GDP에서 소비 여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정투자를 늘릴 수 있는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계속되고 있는 미국 감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열리는 중국의 AIB 정상회의가 변수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고정투자의 견인력이 확보될 수 있고 또 이벤트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변수가 이벤트와 아니면 고정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G2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 가격 지표는 조금씩 주춤거리고 있다는 부담은 분명히 있죠. 그러면 물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표가 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텐데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 굉장히 큰 중국의 4월 수입인데 현재로서는 18% 정도로 두 자릿대 증가율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약간 미끄러졌던 소비 지표가 4월 소매 판매는 일단 MOM으로 플러스 0.6 돌아설 수 있다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G2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수출 관련 지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수출의 견인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지표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 국내 환경의 경계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이런 환경이 형성된 가운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기대감이라는 것이 조금 더 더해질 수 있죠. G2의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있고 또 일정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신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나라는 우호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G2의 경기 지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왼쪽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가격과 관련된 지표가 조금씩 주춤거리는 양상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수입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수출도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 오히려 경기는 수출에 의해서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하겠고 주식 전략 관련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어쨌거나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과 업종에 대한 생각 같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실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국제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변수라고 불리우는 영향력은 매우 좀 약화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반면에 글로벌 증시에서 철강이라든가 화학과 같은 소재 산업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징은 유가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는 걸 반증을 하고 있고요. 달러는 약세지만 원화도 어느 정도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종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성들. 이런 부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유가와 환율의 영향력이 약해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변수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부분 다 글로벌 경기 쪽으로 이미 이동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좀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거의 사실상 처음으로 미국하고 유럽하고 아시아 경기가 동반해서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 변수보다는 이런 경기 변수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OECD 경기
경기 선행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하는 국가 수의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꽤 높은 수준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OECD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앞서 매크로 쪽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어쨌거나 수출은 좋아지는데 이는 솔직히 수출 물가가 좋아지는 속도보다는 수출 물량이 좋아지는 속도가 좀 빠르다는 특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제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겠죠. 올해 코스피 기준에 영업이익이 180조 원을 좀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를 할 거라는 생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지역의 경기 선행지수가 모두 회복을 할 때 외국인의 국내 증시에 대한 순매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특성이 있죠. 예를 들면 월 평균 한 1조 원 정도의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는 특징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 증시를 강하게 향후에도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단기 투자 심리 지표들이 최근에 상승으로 좀 과열된 건 맞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가 글로벌 경기를 따라서 솔직히 상승 탄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경기 민감형, 수출형, 대형주들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국내 금리와 미국 10년 금리가 전부 상승을 했는데요. 독일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의 초장기 국채 발행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10년 금리는 3bp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FMC에서 이거를 일시적인 요인으로 평가를 하면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 장관이 50년 이상의 초장기물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블랙락, 뱅가드 등 주요 채권 금융기관들이 그 초장기 국채가 발행될 경우에 수요가 일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장관과 자문위원회의 입장 간격이 크기 때문에 실제 초장기채 발행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난주 2일과 4일 두 영업일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과 10년 금리는 초중에는 좀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는 4일에는 다시 외국인이 현선물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금리가 좀 반락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금리가 약간 1bp, 2bp 정도만 올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대선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마크롱 쪽이 우세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미국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한 부분, 그리고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케어가 통과되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원에서 통과된 트럼프 케어가 상원에서의 통과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감세한 통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한 부분은 중기적으로 근원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약세 요인이긴 합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 다시 지난 2분기에 상승세를 접고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의 공장 수주도 자동차 생산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량 증가가 부진한 어떤 상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제조 지표는 아직 혼조를 보이고 있고 감세안도 아직 명확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해지기까지는 금리는 빠르게 오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걸로 보이고요. 금주에는 그래서 국내 금리도 국고 3년은 1.65에서 1.72, 10년은 2.17에서 2.25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매크로하고 시장 말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 조금 더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